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병이나 맥주병 같은 유리병 재질 또는 음료캔이나 화장품 같은 반사가 심한 재질의 이런 하이라이트 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병 눕기 촬영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날 건 아니고 총 3편으로 제작될 건데, 이번 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이라이트 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음료 같은 걸 촬영할 때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보이기 위해 물방울을 이용해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물방울 연출 방법, 그거의 연장선으로 마지막 3편에서는 얼음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시리즈 형식으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이런 와인병이나 맥주병 같은 유리병 재질 또는 화장품 같이 반사가 심한 제품을 촬영할 때 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하고, 특히 이런 하이라이트 띠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주류나 음료 제품 또는 화장품 같이 이런 원통형 모양의 제품을 촬영할 때는 왜 꼭 이런 띠를 넣는 걸까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80%는 이렇게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띠를 넣어주는 게 제품도 예뻐 보이고 소비자의 시선을 확 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밋밋하게 찍는 것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띠를 넣어주는 게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촬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띠는 조명이 제품에 반사돼서 생기는 게 이 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소프트박스가 제품에 반사돼서 생기는 게 그 띠예요. 반사가 심한 제품이나 특히 이런 원통형 제품들은 조명을 앞이나 옆에서 치면 조명이 제품에 안 비칠래야 안 비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제가 먼저 조명을 꺼 볼게요. 조명을 다시 켜면 없던 띠가 생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명을 써야 하고, 이 띠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 띠의 위치도 적당한 곳으로 위치시키고 두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제품이 더욱더 입체감 있고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소프트 박스 끼우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띠가 생겼죠. 반대편에도 하나 더 만들려면 조명을 하나 더 쳐주면 되겠죠. 다시 찍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하이라이트 띠가 생겼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조명을 쓰면 소프트박스가 제품에 비쳐서 무조건 이 하이라이트 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소프트박스를 빼고 일반 리플렉터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리플렉터로 바꾸고 조명도 가운데로 와볼게요. 높여주고 이 옆에 건 치워버릴게요. 자, 다시 한번 찍어보면 자,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좀 전에 소프트박스로 찍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리플렉터로 바꾸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리플렉터로 바꾸니까 반사가 아주 작게 나오죠. 포토샵에서 이것만 지워주면 조명을 써도 띠는 없앨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띠를 없이 찍고 포토샵에서 원하는 위치와 사이즈로 하이라이트 띠를 합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프트박스를 끼워서 이렇게 띠를 넣어도 되고, 이 띠가 싫다면 리플렉터로 찍고 반사되는 작은 원만 지워줘도 되고, 또는 포토샵에서 하이라이트 띠를 원하는 대로 합성해줘도 된다. 이건 촬영자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유리병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을 이렇게 띠가 있게 찍는 이유는 이런 사진이 훨씬 입체감 있어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이라이트 띠가 왜 생기고 왜 띠를 있게끔 찍는지는 알았으니까 이 띠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컨트롤한다는 건 이 띠의 농도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띠의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띠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하이라이트 띠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한번 찍어 놓고 보시면 여기 하이라이트 띠가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갔죠. 이걸 약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냥 광량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광량을 낮춰주면 돼요. 광량을 줄이고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보면 보시면 띠가 훨씬 약해졌죠. 좀 전에 찍은 게 이거, 지금 찍은 게 이거, 좀 전에 찍은 거, 지금 찍은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띠를 약하게 해주려고 광량을 줄였더니 정면이 어두워졌어요. 이럴 때는 조명을 정면에서 하나 더 쳐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조명 하나 더 가져올게요.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정면에서 리플렉터로 하나 더 조명을 쳐주니까 가운데가 밝아졌죠. 이 작은 반사는 나중에 포토샵에서 지우면 돼요. 만약 이 가운데 조명도 소프트박스를 끼워버리면 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일반 리플렉터로 끼워서 찍고 이 작은 반사는 나중에 포토샵에서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띠의 농도는 광량을 줄여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이 띠의 두께를 조절해 볼게요. 이 하이라이트 띠가 너무 두꺼우면 이 로고를 가릴 수도 있어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띠의 두께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띠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명의 각도를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가운데 조명 다시 빼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오른쪽 조명은 그대로 두고 왼쪽 조명만 각도를 약간 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보면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이 두께가 줄어들었죠. 조명을 앞쪽으로 돌리니까 면적은 줄어드는데 뒤에가 어두워졌죠. 이럴 때는 그냥 반대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반대로 돌려볼게요. 다시 찍어보면 자, 이러면 배경도 그대로고 두께는 줄어들고 원리는 별거 아닙니다. 자, 손바닥으로 예를 들면 이 손바닥이 조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면을 이렇게 틀어주니까 조금만 보이죠. 그 원리예요. 특별한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띠의 면적을 줄여주는 방법은 조명을 틀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하나 주의할 건 이렇게 조명을 틀면 빛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많이 가버려서 또 제품의 정면이 어둡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그럴 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가운데서 리플렉터로 조명을 하나 더 쳐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그냥 가운데 조명을 제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틀어주는 게 이 하이라이트 띠 면적을 줄여주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소프트박스를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프트박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가로 80cm, 세로 120cm 짜리 일반 직사각 소프트박스인데 제가 다른 소프트박스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이 소프트박스는 가로 30cm, 세로 160cm인 스트립 소프트박스예요. 당연히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이라이트 띠도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찍어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얇아졌죠. 뭐 당연한 겁니다. 소프트박스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하이라이트 띠도 줄어들겠죠. 이 상태에서 더 틀어주면 더 줄어들겠죠. 틀어주니까 이렇게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일반 80에 120cm 짜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30에 160짜리 스트립 소프트박스도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다시 뺄게요. 원래 80에 120cm 짜리 소프트박스로 끼우고 일단 비교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찍어 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폼보드예요.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습니다. 이 검정색으로 소프트박스의 반을 가려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반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스트립 소프트박스를 쓴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겠죠. 제가 절반 정도 가려주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폼보드가 더 긴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반을 가려주고 찍어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띠가 좁게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빛을 반을 가려버리니까 가운데가 어두워졌죠. 그러면 뭐다? 그렇죠. 아까처럼 정면에서 조명을 하나 더 쳐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하이라이트 띠를 만드는 방법과 그걸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누키 촬영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와인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공중에 띄워놓듯이 지금 올려놨잖아요. 웬만한 누키 촬영은 이렇게 띄워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나 반사가 심한 제품이고 조금 전처럼 하이라이트 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테이블 위에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듯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가 심한 제품일수록 왜 테이블에 올려놓고 찍으면 안 되는지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안 내려왔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찍고 포토샵에서 늘리거나 그려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사진 배우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촬영 기술을 정석대로 배우시고 그 단계가 넘어간 후에 편한 방법으로 알아서 하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포토샵만 할 생각하면 사진 실력도 안 늘고 나중에 다른 제품 찍을 때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놓고 찍으면 이렇게 띠가 끝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 또 다른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부분이 바닥이 제품에 비쳐버려요. 지금 이 부분이 이 바닥이 비추는 겁니다. 이 앞에 바닥이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되게 보기 싫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사가 심한 제품에 누키 촬영할 때는 아까처럼 바닥판 없이 찍거나 만약 바닥이 있을 때는 제품을 높게 띄워놔야 돼요. 제품을 높게 띄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위에 놓고 찍을 때 제품을 띄워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품을 띄워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아크릴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부분 지우기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 바닥에 그냥 직접 놓고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품을 띄우고 찍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앞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면에서 조명 하나 쳐줄게요. 자, 다시 찍어보면 여기 이 부분은 조명을 조금 더 올려주면 아마 이게 하나로 될 거예요. 조명을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조명을 올리니까 반사가 하나로 됐죠.
이 부분은 나중에 포토샵에서 지우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찍을 때는 제품을 높게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 이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내려오고 바닥도 이 유리병에 반사가 안 되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토샵으로 정리해줘야 돼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띄울 때는 제품을 최대한 앞쪽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제품이 뒤로 갈수록 이 부분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 제품을 최대한 앞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칠 수가 없죠.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하이라이트 띠가 만약에 끝까지 안 내려온다. 조명이 최대한 가깝게 들어와도 이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안 내려오면 카메라 앵글을 조금 낮춰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태는 지금 하이라이트 띠가 중간에 끊겼죠. 근데 카메라를 쭉 내리면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내려오죠.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면 그래서 대부분 줄이나 음료 같은 광고 사진을 보면 앵글의 높이가 수평이거나 낮은 앵글이 많아요. 높은 앵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제품 하나 찍을 때는 하이라이트 띠를 끝까지 내리기 위해서 제품을 띄워야 되고 조명도 최대한 가깝게 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품을 여러 개 놓고 찍는 연출 컷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합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이 컵 여기 부분에 이 위스키병이 비쳐야 되는데 안 비치죠. 반대로 이 위스키병에도 컵이 안 비치고 그리고 바닥에 놓고 찍었는데 이 하이라이트 띠도 끝까지 내려왔죠. 만약에 여기서 조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컵에 가려서 막혀야 되는데 끝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조명이 바로 옆까지 들어온다고 해도 소품이 너무 밝아진다든지 배경이 너무 밝아져요. 사진의 명암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연출 컷들은 전체적인 분위기 위주로 라이팅 쳐서 한번 찍고 위스키병만 따로 한번 찍고 이런 컷만 또 한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합성을 안 하고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끊겼죠. 바닥에 놓고 직접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사진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띠가 끊겼다고 해서 잘못된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업체에서 자연스러운 컷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하이라이트 띠는 무시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포토샵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원래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데 영상 길이 맞춰서 구독자 수 늘리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문가들 촬영하는 거 보면 소프트박스 앞에 이런 반투명 종이 같은 걸 대고 촬영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소프트박스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띠를 만드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 반투명 종이도 거의 같은 효과를 낼 때 쓰는 겁니다. 이 종이가 뭐냐면 정확히는 종이가 아니고 필름 또는 비닐 같은 재질에 빛을 확산시키는 디퓨저의 한 종류인 트래팔지라는 거예요. 소프트박스와 이 트래팔지의 차이점만 간략히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초보자분들에게 이 트래팔지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소프트박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왜 이 트래팔지를 쓰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박스는 크기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트래팔지를 보시면 롤지로 돼 있어서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박스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죠. 물론 소프트박스도 여러 사이즈가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 사이즈를 다 구매할 수는 없죠. 심지어 이렇게 긴 거는 팔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트래팔지는 마음대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하다 보면 이 하이라이트 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트랩팔지를 길게 써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트랩팔지를 아주 길게 설치하고 오른쪽은 소프트박스. 이 윗라인을 대충 비슷하게 맞춰 볼게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박스도 들어와야 되겠죠.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왼쪽이 트랩팔지를 길게 늘어뜨린 거고 오른쪽이 소프트박스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오른쪽 소프트박스를 좀 높게 하긴 했는데 소프트박스를 쓰면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품이 작은데도 이 제품의 쉐입에 따라서 소프트박스를 쓰면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품이 작더라도 이렇게 트랩팔지를 길게 늘어뜨려야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다음으로 트랩팔지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하이라이트 띠가 끝까지 내려오려면 제품도 띄워야 되지만은 조명이 최대한 가깝게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닥판이 있는 이런 테이블을 활용해서 촬영할 때는 이 끝판에 조명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조명 다리가 이 테이블 다리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조명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명 다리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트랩팔지는 이렇게 하면 제품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가 수월해요. 조명 조금 더 가깝게 와보면 조명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트랩팔지가 소프트박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명은 조금 떨어져서 쳐줘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유인데 제가 먼저 테스트 한번 봐볼게요. 아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명을 높게 한 거고 다시 내릴게요. 그리고 트랩팔지도 간격 맞춰주고 그냥 한번 찍어보면 좌우측 농도가 안 맞으니까 왼쪽 광량 좀 올릴게요. 다시 찍어보면 좌우측 농도 대충 비슷하죠. 자, 지금 상태는 잘 모르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조명의 각도를 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 볼게요. 자, 다시 찍어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더 잘 보이게 조명을 조금 더 틀어 볼게요. 자, 조명을 트니까 광량이 부족해졌죠. 왼쪽 광량 조금 더 올리고 찍어보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은 그라데이션이 생겼어요. 오른쪽은 통짜리로 전체가 밝죠. 근데 왼쪽은 이 부분이 제일 밝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죠. 자, 더 틀면은 더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이 더 생겼죠. 트랩팔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프트박스는 그냥 통이라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트랩팔지는 조명을 틀어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라데이션이. 재밌는 건 조명을 반대로 틀어주면 그라데이션도 반대로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찍어보면 자,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이 반대로 생겼죠. 여기가 제일 밝고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흐려지죠. 이거는 조금 전에 찍은 거 왼쪽이 제일 밝죠. 이건 지금 찍은 거 오른쪽이 밝죠. 더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고 하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소프트 박스를 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소프트 박스를 빼고
자, 보시면은 조금 전에는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졌다고 하면 소프트박스를 빼면 약간 원형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죠. 여기가 제일 밝고 갈수록 흐려지죠. 또 이 상태에서 리플렉터를 한번 끼면 또 느낌이 틀려집니다. 이 리플렉터 한번 끼워 볼게요. 찍어 보면 똑같은 원형인데 리플렉터를 끼니까 빛이 더 모아지니까 더 밝아졌어요.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하면 이 하이라이트 띠의 농도를 한번 약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조명만 광량을 줄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앞에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조명의 각도만 틀었을 뿐인데도 여러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하고요. 재밌죠?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소프트박스를 써서 그라데이션이 없게 찍던지 트랩 팔지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던지 이것 또한 촬영자의 마음이에요.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빠르게 소프트박스와 트랩 팔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트랩 팔지를 이용한 여러 촬영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유리병이나 음료캔 또는 화장품 같은 걸 촬영할 때 하이라이트 띠를 만드는 촬영법과 그 하이라이트 띠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눕기 촬영할 때 간단한 팁과 마지막으로 소프트박스와 트랩 팔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음료 같은 걸 촬영할 때 시원하고 청량하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물방울 연출법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